2021년 발표된 성생활 관련 설문조사에서 부부간 성관계 횟수가 월 1회 미만인 경우가 36%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부 3쌍 중 1쌍은 섹스리스 부부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남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소원한 부부. 섹스리스는 단순히 성관계의 유무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섹스를 유지하는 부부가 섹스리스 부부보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친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는 만큼 부부관계의 중요한 성 문제, 섹스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부부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단계. 대화 나누기. 섹스리스 부부를 보면 어느 한쪽이나 또는 둘 모두 섹스와 관련된 언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는 이유로 대화 주제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섹스로 인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고 욕망과 기대와 걱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성에 대한 주제로 솔직한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2단계. 신체 활동 늘리기. 섹스리스를 유지하는 이유 중 피곤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직장이나 업무에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 말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쓸 만큼 여유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오르고 부부가 함께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가까운 마트를 찍고 돌아와도 좋습니다. 운동이라는 인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활동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신체의 활력은 섹스에 대한 욕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단계. 방식 바꾸기. 관계 회복을 위해 곧바로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실천했다면 이제 일상생활의 방식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작은 스킨십을 늘려가는 것이죠. 절대로 과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출근하기 전엔 가볍게 포옹을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짧은 입맞춤을 합니다. 주방에서 마주친다면 등을 한번 쓸어줍니다. 소파에 앉아있다면 굳은 어깨를 마사지합니다. 손이 차지는 않은지 손도 한번 어루만집니다. 어느 날 저녁은 모든 조명을 끄고 초만 켜두고 대화해보세요. 느릿한 음악을 틀어두고 손을 잡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어 보세요. 이렇게 일상의 방식이 바뀌면 감각이 깨어나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신체와 감정적인 연결이 강화되면 섹스리스 극복의 80%는 이룬 것입니다. 4단계. 두려워하지 않기. 섹스리스의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는 상대의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할 두려움 또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섹스리스를 만들 수 있죠.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다시 가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찾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섹스리스가 부부 사이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더 나아가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남은 일생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 맞습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길, 그리고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